참 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 오화, 지은이 류시화. 작은 제목,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 한 번은 해움의 부자 상인이 일주일 동안 바르샤바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아름다운 상점과 높은 건물과 볼거리들이 즐비한 경이로운 도시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신발 수선공 슐로몬은 질투심 때문에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눈으로 그 위대한 도시를 직접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슐로몬은 가난하지만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다른 도시, 다른 장소를 꿈꾸었다. 해움에서 태어나 해움에서 자라고 해움에서 결혼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해움에서 배웠지만 해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언젠가는 긴 여행을 떠나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런데 슐로모에게는 천성이 게으르고 잠이 많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게다가 형색만 신발 수선공이지 변변한 가게도 없이 아내 골다의 생활력에 의지해 살고 있는 터라 여행은 말 그대로 공상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자 상인의 여행담을 지겹도록 듣고 난 후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반드시 바르샤바에 가야만 해. 오직 그 생각 때문에 밥이 넘어가지도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다. 마음속에는 그 경이로운 도시를 직접 여행하는 상상뿐이었다. 아침에 슐로몬은 아내에게 선언했다. 나는 바르샤바에 갈 거야. 아내 골다가 말했다. 그 먼 곳을 무슨 수로 가겠다는 거야? 장거리 여행은 잠이 많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시장에 채소 팔러 다녀올 동안 집에서 애들이나 잘 보고 있으셔. 슐로몬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난 바르샤바에 꼭 가고 말 거야. 어처구니 없어 하며 아내가 물었다. 바르샤바에 가서 뭘 할 건데? 슐로모가 말했다. 그럼 해움에선 내가 뭘 하는데? 어차피 하는 일이 없긴 마찬가지야. 아내가 다시 물었다. 여비는 무슨 수로 마련할 거야? 돈이 없으면 바르샤바까지 걸어서 가겠다며 슐로모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가 비웃으며 말했다. 가뜩이나 낡은 신발이 금방 닳아서 구멍이 날 텐데 그렇다면 신발을 손에 들고 맨발로 가겠다고 슐로몬은 주장했다. 아내가 다시 말했다.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질 텐데도 슐로몬은 그런 건 상관없다고 말했다. 골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이 깨기 전에 빵 한 덩이와 치즈 한 조각, 양파 하나를 챙겨 길을 떠났다. 해움에는 바르샤바 길이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슐로몬은 그 길이 이름 그대로 바르샤바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거대한 도시를 만난다는 설렘으로, 생전 처음 떠나는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하늘을 날 것만 같았다. 이내 집과 가게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처음 보는 강과 들판이 나타났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두 낯선 얼굴이었다. 새로운 풍경에 취해 발에 차이는 돌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음 끝에 슐로몬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두 갈래의 길에 이르렀다. 허기도 달래고 앞으로 남은 여행을 위해 잠시 낮잠을 자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염려되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향 감각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어느 쪽이 바르샤바로 가는 길이고 어느 쪽이 해움으로 가는 길인지 모를 수도 있어. 방향을 혼동하지 않게 신발이 바르샤바 쪽을 향하도록 놓아두어야겠어. 그래서 신발코는 바르샤바를 향하고 뒤꿈치는 해움을 향하게 해서 길 한복판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그런 다음 빵 한 조각과 치즈와 양파 반 쪽을 먹고 나서 나무 등치에 기대어 고운히 잠들었다. 슐로모가 잠든 사이 그 근처에 사는 이발사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길에 놓인 신발 한 켤레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내 발에 잘 맞겠군.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신발을 주워들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낡고 깔창에서 고약한 냄새가 풍겼다. 이발사는 이마를 찌푸리며 세상에 누가 이런 누더기 신발을 신겠어? 하고 땅에 던져버렸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공교롭게도 신발코가 해움을 향하게 되었다. 잠에서 깬 슐로몬은 자신의 신발이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내심 미소 지었다. 난 정말 머리가 좋아. 바르샤바가 어느 방향인지 신발코가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잖아. 신발끈을 졸라매며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기분 좋게 신비의 도시를 향한 여행을 계속했다. 속도를 내어 걸어서 그런지 몇 시간 걷지 않았는데도 빵 굽는 냄새, 전 부치는 냄새, 수프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다. 꿈의 도시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슐로몬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깜짝 놀랐다. 그는 탄성을 지르며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바르샤바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야. 내가 사는 해운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 자신은 분명히 아침 일찍 해움을 떠났으며 바르샤바를 향해 하루 종일 걸었다. 따라서 해움으로 되돌아왔을 리는 결코 없었다. 이마를 긁으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슐로몬은 답을 얻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라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떠오른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도시 안으로 걸어 들어간 슐로몬은 실로 경이로운 광경과 맞닥뜨렸다. 해움에 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빵가게가 나타나고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안녕.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슐로몬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다. 바르샤바의 빵장수가 어떻게 해움의 빵장수와 똑같은 얼굴일 수 있지? 유리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는 몸집도 똑같아.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군. 모든 일이 전에도 똑같이 일어났었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길가의 나무와 풀들도 놀라울 정도로 익숙했다. 마치 여러 번 꾼 같은 꿈을 다시 꾸는 기분이었다. 좀 더 걸어 들어가자 더 놀랍게도 공중 목욕탕이 나타났다. 세상에, 해움의 공중 목욕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입구와 간판까지 똑같아. 더 많은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움 사람과 똑같이 닮았고 해움의 랍비와 똑같은 랍비가 있었다. 문득 슐로몬은 자신이 눈에 많이 익은 골목에 서 있음을 알았다. 이 길은 우리 집으로 가는 골목과 매우 닮았어. 그리고 저길 봐. 저 집은 우리 집과 아무 차이가 없어. 페인트 칠이 벗겨진 것도 똑같아.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 가까이 다가간 슐로몬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다.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겼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루 종일 걸어서 바르샤바에 도착했는데 해운과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 집과 똑같은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 뜰에서 모이를 쪼는 닭들의 깃털마저 똑같아. 점점 더 무서운 느낌이 들 때 한 여성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소리쳤다. 슐로모, 얼른 안으로 들어와. 저녁 준비 다 됐어. 슐로모는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여성은 아내 골다를 너무도 똑 닮았으며 골다만이 낼 수 있는 고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더 기절할 일은 그녀의 남편의 이름도 자신과 똑같은 슐로모라는 사실이었다. 슐로모는 머리를 흔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의 가구 배치까지 자신이 사는 집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이들은 해움에 두고 온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릇이 없었다. 티격태격하고 징징거렸다. 그리고 요람에는 얼마 전 태어난 자신의 쌍둥이 딸을 똑같이 복제한 두 아기가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지? 이건 우연 이상이었다. 촛불을 밝힌 자신의 집에 있는 곳과 똑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니 해움에 있는 집과 식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바르샤바가 해움과 똑같은 모습이고 이 집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엄마가 해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아이들과 아내를 정확히 닮았지만 이 집을 함께 소유하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며 사랑하는 아내 골다와 똑같이 생긴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집에 사는 슐로모라는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남자도 자신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남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도 그날 아침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슐로모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며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는 사이 그 집의 아이들이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를 보니 그들의 아빠가 떠오른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슐로모는 전과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잠이 많은 신발 수송공이었지만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자신들이 아는 슐로모와 혼동할 때마다 그는 말하곤 했다. 나는 당신들이 아는 슐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닙니다.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도 당신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곳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렸지만 슐로모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다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똑같이 생기고 이름도 골다인 여자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이따금 공상이 밀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슐로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는 언제 이 집에 돌아올까? 그가 돌아와야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 텐데 왜 오지 않는 것일까? 내 진짜 아내 골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바르샤바에서 해움으로 여행을 떠난 또 다른 슐로모와 살고 있을까? 그런데 난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마을도 이곳과 똑같다면, 온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해움인 걸까?
그렇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슐러몬은 아직까지 해움의 자기 집과 똑같이 생긴 바르샤바의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잠이 많긴 해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